네, 절대 펑크 날 일 없는 트럭과 함께 조범수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직한 종목들, 오늘의 배송기사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스탠바이 할 때 또 여기 왜 빵꾸 안 나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절대 빵꾸 날 일 없으니까요. 저희 이런 믿음과 기대감 가지고 리뷰로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절대 빵꾸 날 일이 없는 게 퍼스텍을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음거 한 4거래일 연속 쭉 올랐는데 특히 어제 8%대 올랐어요. 참 이게 시작할 때 농담 한마디 했다고 제대로 물렸는데 자 일단 리뷰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 관련 재료로 들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좀 어찌 보면 방어 성향을 지닌 종목 편입이 흥구석유와 이 퍼스텍 두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란과 관련된 뉴스발로 방산주들과 유가주들이 올라갔었을 때 가장 변동폭을 크게 보여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쟁 지수 내지는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피자 지수입니다. 피자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도우콘 4단계예요. 4단계라는 건 뭐다? 평시다. 아, 위험하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협박과 압박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피 전략이라고 일단 한 대 먼저 때리고 코피 마음을 일단 내고 협상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악재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퍼스텍과 같은 방어주들이 수익률이 50%를 넘었고 네. 흥구석유도 이제 최고가를 지금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라는 생각보다는 본연의 방어주로서의 역할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 주식 다 빠져요. 다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가라앉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수익률을 거둘 게 아니라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밑에서 살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어 종목은 차익 실현 말씀 전해 드리니까요. 현금 확보하셔서 지금 이 흔들리는 변동성 시장에서 현금 자산 꽉 쥐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던 분들은 퍼스텍 이제 방어주의 역할은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은 현금 확보 구간으로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또 어떤 키워드들이 트럭 안에 타고 있는지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키워드도 약간 눈에 띄는데요. 어제 시장 안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바이오 쪽이었어요. 근데 바이오와 함께 이 시소 게임을 하는 종목과 섹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어제는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강하다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MSCI 스몰캡 지수에 또 편입된다라는 뉴스까지 있었다 보니까 지수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2차 전지냐 바이오냐 어차피 코스닥은 3,000 스닥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를 바라볼 건데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엘버말과 같은 2차 전지 리튬 원자재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왔고요. 2차 전지 제외하고도 미국 증시에서 방어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바이오주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기회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 지금 또 10에서 15%로 올리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원자재 광물 2차 전지 쪽은 전혀 상관이 없다.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UBS에서 또 리튬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 보고서가 올라왔던 만큼 오늘장 이 시장의 수급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저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전력망 배터리 설치량은 2030년 기준으로 110기가와트아워를 상회할 전망이면서 강하게 여기서 보신 말씀드린 게 리튬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번 6월 달까지는 거의 없어요. 동결일 거고 이제 쭉 이어가는 중립금리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원래 원자재들이 더 이상 가격 상승분이 나오기는 부담스러워요. 네. 하지만 이후에 지금 리튬 가격이나 원자재들이 한번 1차적으로 떨어진 이후에 더 빠지냐?
아닙니다. 안 빠지고 계속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수요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슈퍼사이클 같이 진입의 초창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 많이 담고 있어요. 아직 저평가 종목들도 많은데 자, 이번에는 좀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AI라든지 이번에 또 계속 행사와 갤럭시 핸드폰 또 새로 출시도 있잖아요. 네. 이쪽이 있기 때문에 로봇까지 재료도 다 안을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참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어요. 시간에서 무려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9%가량의 강한 상승분을 만들어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꾸역꾸역 계속 매번 잊을 때마다 가지고 나온 그런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한 재료 이슈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원체 좋은데 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재료가 첫 번째는 휴대폰용 배터리, 두 번째는 전자담배, 세 번째는 이 ESS, 그리고 네 번째는 휴머노이드까지 다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산업인데 배터리 소형화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크게 넓게 이제 많은 공급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렌텍이 가장 최근 시장에서 강점으로 보유받는 거는 베어로보틱스의 배터리팩을 납품하고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와 로봇 시장에서 지금 일단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해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시간 외에서 올라간 사연은 위와 같이 지금 실적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168.6%. 정말 실적이 이번에 이미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미 뛰어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라든지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스마트폰 시장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위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상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 대량 생산이 들어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모습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렌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좀 글로 많이 좀 가지고 나왔는데 당겨서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 2026년도 매출 기준으로 ESS 사업만입니다. ESS 사업만 지금 현재 1,400억으로 4배 급등입니다. 4배. 그리고 BMS 배터리로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까지 접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시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붙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LG엔솔이나 삼성 SDI 대형 셀사들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ESS 수주 공시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내에서 이런 ESS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나오는 종목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상 2차 전지주 소개시켜드리고 이 ESS 관련주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EV 시장 안 좋아요. 어제 테슬라도 EV 시장 이야기 또 그 얘기 꺼내서 마이너스 2% 뺐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상관이 없다. 저기서 보시면은 최근 실적 공시 나온 게 이 체리 자동차예요. 체리 자동차가 어느 기업입니까? 중국? 그렇죠. 네. 중국이 이게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북미나 미국, 중국 전체적으로 전 세계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친환경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전기 자동차는 아무리 수요가 지금 빠진다고 해도 정책향이 지금 이제 친환경 전기 자동차에 대한 확장 쪽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EV 시장 그리고 로봇까지도 붙여 있기 때문에 이 이렌텍은 이번에 올해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제가 뭐 매일같이 소개시켜드리는 패턴이죠. 이제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눈에 딱 들어오죠. 어디가 컵이고 어디가 손잡이인지 여기가 손잡이겠죠. 딱. 자, 항상 이 패턴에 대한 반복성은 동일합니다. 항상 저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가지고 나와요. 주봉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이 진행 파동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앞에 컵만큼 올라서는 이 상승 파동이요. 아직도 이 상승 파동이 남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시다. 정말 이런 교과서적인 이런 패턴이 탄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 전망도 확인이 되었고 재료성도 확인이 되었고 EV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우상향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는 이 남은 컵만큼의 상승 구간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이 상단입니다. 컵만큼 올라간 상단 목표가 13,4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과 마찬가지로 오버슈팅 구간으로 넘어서니까요.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또 2차 전략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적까지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이렌텍. 앞으로 목표가는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리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AI라는 키워드에서 빼놓지 않고 또 챙겨야 될 게 AI 통신 쪽이잖아요. 통신 쪽 이야기가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어찌 보면 되게 어지럽잖아요. 네. AI 관련주들 올라가다 떨어지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하락 나면 또 빠지고. 근데 이쪽이 지금 강해요. MWC. MWC 2026입니다. 통신과 광통신 케이블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이 아닌 이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은 지금 또 이 5G 섹터도 또 속냐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적이긴 하거든요. 네. 아니, 휴대폰 쓸 때 5G 쓰세요? 잘 안 쓰죠. 저도 LTE만 써요 아직도. 네. 속도 제한 LTE만 아직 쓰는데, 자 일단은 지금 그래서 시장은 5G를 건너뛰는 모습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G 대비 2배 빠르다 6G 핵심 기술 검증 성공, LG U+, MWC 국가대표 AI 스타트업 소개, 추가적으로 SKT도 이번에 6G, 다 6G예요. 왜 그럼 이런 고대역 폭 지금 6G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6G와 그리고 AI에 대한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망이 필요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통신 케이블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선 관련주들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습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직 재료가 남았어요. MWC 2026 시작까지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재료성으로 시장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물론 통신사 보셔도 되지만 통신사 관련주들은 일단 대장주고 잠깐 작은 녀석으로 오늘은 좀 작은 녀석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와 그리고 5G 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텍시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통신사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건 그만큼 좀 빠를 수 있다고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어제장만 해도 이미 12%가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더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더 갈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텍시스입니다. 5G 통신용 세라믹 패키지와 반도체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가 있다라는 건데 먼저 요 녀석 먼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쪽.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면형 2D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적층형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전력 반도체도 역할도 바뀌어야 됩니다. 전력 반도체의 역할도 이제는 2D에서 3D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3D 패키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사업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지금 보시면 계속 광통신 패키지와 관련된 뉴스는 북미항과 우리나라 MWC 2026 이 재료가 살아있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상승과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를 발 맞춰주듯이 외국인은 어제 증시가 눌림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 매수 수급 특징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내용 한번 빠르게 보실게요. 네,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자, MWC 2026에서 이번에 양자통신과 그리고 이런 광통신망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네. 가까이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번에 320W 고방열 기판으로 AI 데이터 센터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발열 문제 해결.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 발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광통신 시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최고의 강점이다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텍시스는 지속적인 저항대 돌파 자리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수가를 여기로 정해드릴 거예요.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눌림 자리를 노려보시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17,400원으로 조금 눌림 자리에서 잡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일부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별거 아니다. 이 또한 금방 또 지나가고 눌리면 또 새로운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까지 준비해놨으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 8시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불안할 수 있는 시장. 방송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와 함께 종목 만나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은 잠시 뒤 8시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